안녕하세요. 에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읽기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 업무무리야 드디어 A가 추가됐습니다. 네. 자, 주요 단어 복습 시간인데요. 19페이지 저번에 보셨던 그 19페이지를 다시 펴보시면 이제 각각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그 단어들이 다시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가볍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ái, con 나왔네요. 이게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얀뜨지loại 종별사라고 말씀드렸죠? 지가 뭐라고요? 가리키다, 명사인데 종류를 가리키는 명사다 해서 종별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얀뜨지loại 아휴, 오늘도 시작과 동시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얀뜨지loại dùng để chỉ từng đơn vị riêng lẻ. 자,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여긴 종별사라고 얘기되어 있죠. 종별사인데 뭐 하는 거냐? 용, 사용합니다. 네,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지, 가리키는 데 사용을 합니다. 뭘 가리키느냐? từng đơn vị. từng 이 깍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이랑 từng 이랑 비슷한데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 느낌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깍은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라면 từng은 하나하나를 짚어서 얘기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từng đơn vị riêng lẻ 하게 되면 어떤 단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riêng lẻ 가 개개인데 lẻ 는 어디서 많이 보실 거냐면 안경점 가시면 이런 말씀 많이 보실 거예요. bán lẻ giá sỉ 해서 파는 게 있어요. 안경점 가면 이게 그 소매로 파는데 가격은 도매다에서 굉장히 싸다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링레가 링은 따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각각 따로 있는 개별적인 단위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는데 사용을 하는 종별사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개가 나왔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cái cái thường dùng cho bất động vật. cái 는 주로, 자주 사용합니다. thường dùng 은 자주 사용하다예요. cho 뭐뭐를 위해 사용되죠. bất động vật, 뻑이 우리나라로 불자예요. 불가능하다, 불가피하다 라고 할 때 하는 그 불자입니다. động vật 은 뭐예요? 동물이죠. 그래서 부동물이 됩니다. 부동산 아니고요. 부동물입니다.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동물들에 대해서 까이를 많이 써요. 나중에 되면 다른 게 또 나오긴 하지만 thường dùng, 그래서 thường dùng 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주 사용됩니다. 부동물에게. 꽝은 thường dùng 또 나왔네요. 자주 사용됩니다. cho 뭐뭐를 위해서 động vật 동물의, 그러니까 동물을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동물을 지칭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뭐 con chó, 뭐 con mèo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예문 볼게요. Mẹ tôi mua cho tôi 2cái áo mới. 자, mẹ tôi. 베트남어에서 단어 두 개가 붙으면 뭐가 주가 된다? 앞에 게 주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인데 누구 엄마? 우리 엄마. mẹ tôi. 엄마가 mua cho tôi. 뭘 샀죠? 뭘 샀는데 누굴 위해 샀어요? 나를 위해서 샀어요. 나를 위해서 뭘 샀는지 한번 볼까요? 2cái. 두 개죠. 두 개. áo mới. áo 미도시죠. mới 새 것.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새 옷 두 벌을 사주셨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음 거 볼게요. Cái tivi này tốt quá. Cái tivi, TV가 무슨 TV인데요? này, 이 TV가 또 좋습니다. quá, 아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Cái tivi này tốt quá 하게 되면 이 TV가 매우 좋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Con chó này dễ thương quá. 여기 드디어 꽝이 나왔네요. con chó가 개예요. 그래서 이게 con chó를 하면 개인데 여러분들 이걸 뒤집는다. 그럼 뭐가 될까요? chó con 하게 되면 강아지가 돼요.
강아지예요. 이 껑이라는 게 어린 그런 것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가 뭐 손주들을 부를 때 껑 하고 부르는 것처럼 짜껑 하고 부르는 것처럼 뒤에 붙었을 때는 개인데 어린 개 해서 강아지가 됩니다. 이 껑쩌란 말은 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강아지야 하는 게 욕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 개야 라고 표현을 하는 껑쩌입니다. 껑쩌인데 무슨 껑쩌냐면 này 이 개는 얘 thương 이 사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끼다 사랑하다. 근데 얘 하면 쉽다죠. 얘 반대말 뭐였죠? 아시는 분 있나요? 커 어렵다입니다. 얘랑 커랑 반대말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얘 thương quá 하게 되면 사랑하기 굉장히 쉽다라는 표현이 돼서 보통 베트남에서는 귀엽다라는 식의 그 의미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매우 귀엽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20페이지에 쯔가 나오네요. 이 쯔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좀 역시 우리 USSH 인사대 참 사랑합니다. 예특합니다. 자, phó từ cuối câu, phó từ cuối câu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붙는 단어인데 이게 또 dùng để 나왔네요. 뭘 하는데 사용이 됩니까? nhấn mạnh 이 강조하다라는 말이에요. 강조하는데 뭘 강조하냐면 điều vừa khẳng định hay yêu cầu. điều 는 이것도 종별사예요. 근데 까이랑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이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리유를 많이 써요. 어떤 가지 이런 것들 뭐 몇몇 가지 할 때 뭐 두아의 리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것에 대해서 그 강조를 하는 건데 어떤 것이냐면 vừa khẳng định vu어가 방금이에요. 아까 전 방금 khẳng định 긍정 방금 긍정을 하거나 하이죠. 하거나 하이의 다른 말 뭐 있죠? 아시는 분? hoặc 이죠. nhấn mạnh điều vừa khẳng định hay yêu cầu. yêu cầu 가 뭐냐면 요구입니다. 아유 이게 네 다시 한번 볼게요. phó từ cuối câu dùng để nhấn mạnh điều vừa khẳng định hay yêu cầu 하면은 방금 전에 내가 긍정했던 부분이나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냐면 chứ có được dùng để tạo câu hỏi nhằm xác định rõ hơn về một điều gì đó. 그 찌라는 것이 사용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용될 수 있냐면 뭘 위해 사용되죠? tạo 이게 생성하다, 만들어내다, 창조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만들다라고 일단은 죄송합니다. 만들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câu hỏi, 질문, hỏi 는 물어보다죠. câu 문장이죠. 물어보는 문장에서 질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죠? câu hỏi, tạo câu hỏi 그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이 돼요. 어떤 의문문이냐? 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노리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걸 목적으로 노리고 있냐면 싹든이 확실하게 인정하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뭐 한국말로 정확히 뭐라고 할지 제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rõ 가 분명하다예요. 그래서 더욱 분명하게 저번에 배웠죠? 더욱 분명하게 인정이려나?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이 돼요. 근데 어떤 것을 한 번 더 확정을 짓는 거냐면 왜 뭐뭐에 대해서 라는 말입니다. 뭐뭐에 관하여 대해서 말인데 뭐 điều gì đó
네, 아까 뭐라고요? 어떤 것인데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고요? 어떤 한 가지에 대한 것이다. 이게 지가 들어갔으니까 어떠한 것이다. 떠는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문장에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것도 이 떠는 나중에 평소에 베트남 말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 있고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은 느낌으로 아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말할 때는 사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들어가야 말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볼게요. Chứ có được dùng có được dùng để tạo câu hỏi nhằm xác định rõ hơn về một điều gì đó. 어떠한 것에 관하여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받기 위해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문을 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Tôi mặc thử cái áo này được không? Tôi 나 mặc 입다 옷을 입다죠. 드 try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막 드 하면은 저번에는 쌤 드로 이거 한번 봐도 돼요 라는 식으로 물었었는데 이거는 막 드 입어봐도 됩니까?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cái áo này 이 옷 그ai는 아까 종별사 어떤 부동물에 대해서 지칭할 때만 한다고 했죠. tôi mặc thử cái áo này được không?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yeah, được chứ? 네, 당연히 되죠. 방금 전에 긍정했던 거나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 사람이 요구했던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그 요구한 사항들이 받아들여집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문장 보시면 cô trả giá đi chứ? cô 어떤 여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성에 대해서 꼬라고 사용을 해도 찌라고 사용을 하거나 trả giá 가 흥정이에요. trả giá đi, 뭐뭐 đi 하고 붙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명령문이에요. 뭐뭐 해. 예를 들어서 ăn đi, 먹어, 뭐 ngủ đi, 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 뭐 đi 하면은 좀 어렵죠. 이건 헷갈리죠. 가라 라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뭐뭐 디라고 하는 거는 명령문에 사용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렇게 되면 꼬자야데이 하면은 흥정을 하세요 라는 식의 그런 말이 됩니다. 쯔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흥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흥정을 해줘야죠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cô không nói thật chứ? cô 아까 말했던 거고요. không 하지 않다, 너무 하지 않다. nói 말하다, 말하지 않다. nói 탓이 뭐냐면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바가지. nói 탓이 사실이 아닌 건데 부풀려 말하는 걸 nói 탓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물건을 살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바가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cô không nói thật chứ? 하게 되면 바가지 아니죠?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cô không nói thật 이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띄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또 상큼하게 오타가 났네요. hàng này có bảo hành chứ? hàng 어떤 물건입니다. 저번에 가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cửa hàng 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물건을 파는 가게라 그래서 가게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물건은 이 상품이 có 있어 bảo hành 는 보증입니다. 요즘 컴퓨터가 많이 느려졌어요. bảo hành chứ 이 앞에 문장까지만 해도 말이 돼요. hàng này có bảo hành 하면은 이 물건은 이 상품은 보증이 있다. 뭐 AS가 된다라는 소리 해석이 되는데 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을 어떤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의문문을 만들 때 사용되는 거죠. hàng này có bảo hành chứ 이거 보증 당연히 되죠?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다음 거로 넘어가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từ biểu thị ý ở mức độ cao hơn cái đưa ra để so sánh.
좀 말이 어렵게 설명되는데 어떤 단어인데 beauty 이게 명시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보여지는 걸 얘기를 해요. 뭘 보여지는 건데 이 어떤 의견에 대해서 어디에 있다. mức độ 이게 mức độ 가 어느 수준이란 말이에요. 어느 수준에 있는 걸 그 자기 의견이 어느 수준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cao hơn, mức độ cao hơn 하면 조금 더 높은 수준. 헝 설명하는데 헝을 쓰면 어떡하니? 하여튼 더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거를 그거를 알려주는 건데 cái đưa ra để so sánh hơn cái 이 뒤에 것보다 더 높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까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부동물의 총칭을 지칭할 때 까이를 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까이만 들어갔을 때는 추상적으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추상적으로 어떤 부동물, 어떠한 부동물이라는 거예요. hơn cái đưa ra, đưa ra가 내놓다예요. 드어가 내다거든요. 뭐 đưa ra 하면 내놓다가 돼요. 네, 뭐뭐 하기 위해 서산, 서산은 비교하다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 내놓은 어떤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다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단어예요. 의지의 차이입니다. có thể nói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뭐뭐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kém hơn, kém hơn, kẽm은 부족하다거든요. 그래서 더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면 네, chỉ mức độ thấp. 자, cao 하고 탑하고 반대말이에요. cao 높다, 탑 낮다. 해서 이게 더 낮은 수준에 있다는 거를 말하려고 해요. so với, so는 서사의 약자예요. 비교하는데 뭐랑 비교하냐면 với 이거는 뭐뭐와 함께예요. 영어의 with. 그래서 뭐뭐와 함께 같이 비교를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cái 아까 뭐 어떤 추상적인 부동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느 이거 늑이랑 비가 나중에 나오는데 수동태에 사용이 돼요. 이게 수동태에 사용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가서 배우실 거고요. cái được đưa ra 그럼 내가 내놓은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내놓아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cái được đưa ra để so sánh 비교하기 위해 내놓아진 것과 비교했을 때 더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kém hơn 이라고도 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말이 어려운데 하여튼 kém hơn 은 좀 더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앞에 게 뒤에 것보다 더 부족하다는 소리고요. cao hơn 은 앞에 게 뒤에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cái TV này rẻ hơn cái TV kia. 자, 일단 두 개만 놓고 볼게요. cái TV này 하고 cái TV kia. 자, này 이거죠. kia 저거죠. 이 TV랑 저 TV가 있어요. 근데 rẻ 싸다, 더 싸다. 어떤 게 더 싸죠? cái TV nay가 cái TV kia보다 더 싸다는 거예요. 무조건 앞에 있는 게 수식이 돼서 뒤에 것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깸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cái TV này kém hơn cái TV kia. 여기서 어떤 걸 비교하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더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TV가 저 TV보다 좀 질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문장 볼게요. chất lượng âm thanh của cái cassette này kém hơn của cái cassette kia. 자, 이게 설명하는 문장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볼게요. cái cassette nay가 있죠. 그리고 cái cassette kia가 있어요.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테고요. 자, 요것만 놓고 볼게요. chất lượng, 질이에요,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질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차피 뭐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웬만하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좀 더 편하겠죠. chất lượng 인데 어떤 질이냐? âm thanh, 음성입니다. 그럼 음성의 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음질이죠. 음질인데 어떤 거예요? 음질? 구어는 소유격을 나타내죠. 이게 얘 소유라는 거예요.
쩌글릉 암탄인데 누구의 쩌글릉 암탄이냐면 까이 카세트 나인. 이 카세트의 음질이 깸헌 좀 덜 떨어진대요. 뭐보다? của cái cassette kia. 여기서 그냥 고만 썼죠. 여기 왜 chất lượng âm thanh 안 썼을까요? chất lượng âm thanh của cái cassette này kém hơn chất lượng âm thanh của cái cassette kia 해야 제대로 된 문장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때는 이미 앞에 한번 썼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카세트의 음질은 저것보다 낫다 라고 우리도 말하죠. 이 카세트의 음질은 저 카세트의 음질보다 낫다. 괜히 말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쩌글른 암탄을 지워버린 겁니다. 여기 있는 거를. 그래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